우리나라에 예전에는 매년 뭐 한두 개가 굉장히 세게 우리나라에 태풍이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강력한 태풍이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적들이 좀 이제 많이 줄은 이유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약 한 1.6도가 지금 이렇게 상승이 돼 있고요. 지금 뭐 2100년경이 되면 정말 산악지방을 제외를 하고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기후가 거의 제주도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그거는 여름철에 자연의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바로 인간에 의한 이 기후변화의 이러한 신호는 여름철에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기후변화의 바로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입니다. 지난 30년 동안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일을 했었고요. 지금은 경희사이버대학에서 기후변화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위기 7번째 주제인 우리나라 기후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그 기온 변화 1912년 이후에 제 현재까지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그 그림인데요. 맨 위는 그 최고 기온의 변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여름철의 기온을 대표로 하는 것이고, 맨 아래쪽은 최저 기온의 이제 변화를 보여주는 겨울철을 대표로 하는 그러한 기온의 변화입니다. 가운데 있는 게 이제 평균 기온이고요. 지난 10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약 한 1.6도가 지금 이렇게 상승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름철 같은 경우는 평균보다는 조금 덜 증가를 했죠. 한 1.1도. 그 반면에 겨울철에는 이제 1.9도까지 증가를 했으니까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기온이 상승이 됐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북극 쪽으로 갈수록, 극쪽으로 갈수록 기온의 상승이 굉장히 빠르다. 거의 적도에 비해서 3배 정도까지 이렇게 빠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겨울철에는 이 북쪽의 공기가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렇게 기온의 상승이 굉장히 빠른 것이고, 여름철에는 이제 남쪽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런 기온 상승이 작게 저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다가 평균적으로 보면 1.6도니까 우리가 전 세계 평균 한 1.1도 정도에 비해 갖고 좀 빠르게 우리나라에서 상승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뭐 우리나라 이 지역에서 뭐 중국 이러한 지역에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런 위도에 따라서 북극 쪽이 훨씬 더 많이 기온이 이렇게 증폭이 되는 그 영향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세계 평균보다도 높게 저렇게 지금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요거는 이제 월별로다가 지금 이제 그 기온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데, 서울의 이제 기온이에요. 월별 그 평균 기온의 변화인데, 지금 점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1940년 이전의 평균 기온을 나타내고 있고, 실선은 1980년 이후의 기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구의 기온을 갖다가 한번 얹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의 기온은 이제 녹색으로 표시됐는데,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1940년 이전에 대구의 이제 평균 기온이고, 실선이 바로 1980년 이후에 그 대구의 평균 기온입니다. 이 서울에,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기온하고요, 그 다음에 1940년 이전의 대구의 기온이 거의 똑같이 지금 저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1940년 이전에 대구에서 사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지금 대구에 계속 사신다 그러면 대구가 굉장히 더워졌구나 이렇게 느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만약 서울에 와서 산다, 지금 현재, 그러면 1940년 이전의 분들은 현재 대구보다 서울의 기온이 훨씬 대구의 기온과 같다라고 그렇게 느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우리 대한민국도 바로 이제 지구가 가열이 되게 되면서 이런 온난화 때문에 점차 이 남쪽의 이러한 기후가 지금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절의 이러한 변화들도 이제 일어났는데 1940년 이전하고 이제 최근하고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한 20일 정도가 줄었고, 반면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20일이 늘어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봄과 여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빨리 봄과 여름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을과 겨울은 예전에 비해서 점점 늦게 이제 가을과 겨울이 발생을 하는 바로 이제 계절의 변화까지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다가
우리 뭐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사과하면 대구 사과였었는데 이것이 지금 뭐 포천, 양구 막 여기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제주의 그 한라봉이 지금 전라북도 김제까지 지금 올라오는 그밖에 이러한 육상의 이러한 식생의 변화일 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 주변에서 잡히는 이 생선의 종류도 옛날에는 이 한대성에서 이러한 난대성으로다가 지금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단순한 이건 기온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바로 이러한 생태의 변화도 함께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수량의 이제 변화를 갖다 1912년 이후 이제 최근까지 해서 이제 변화를 이제 보여주게 되면 지금 계속적으로다가 연평균 강수량이 쭉 이렇게 이제 증가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추세를 보여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해양에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이러한 기후인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이 바다에서 이 수증기가 많이 증발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구름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거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리게 되겠죠. 그 옆에 그림을 보니까 그 1년 동안 내리는 비가 내린 그 날수 자체는 줄어들고 있잖아요. 강수량은 늘었는데 이 비 내린 날짜가 줄었다. 그래서 우리가 비가 올 때는 훨씬 더 강력한 이러한 이제 호우성의 강수가 내리는 것이고 또 가물 때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가뭄이 들어버리는 그래서 호우와 가뭄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단적이고 서로 다른 현상인데 이제 여름철 같은 경우는 호우가 늘어나고 봄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뭄이 늘어나는 바로 이제 극단적인 형태로다가 이러한 강수량의 변화가 있게 지금까지 있어 왔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극단적인 날씨의 이제 변화를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바처럼 이제 폭염의 일수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좀 증가를 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한파, 추운 날짜들은 이렇게 좀 줄어드는 이러한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앞서 이야기했던 호우성의 그런 강수는 좀 증가를 하는 이러한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최근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0년대에 들어와서 저 한파의 일수가 조금 이렇게 증가를 했잖아요. 지구가 지금 가열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뜨끈뜨끈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최근 10년 동안에 저 한파 일수가 늘어났다.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되나?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제트기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중위도로 이제 이렇게 중위도 저 상공에 이제 있는데 이 제트기류는 저 북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하고요. 그다음에 이 남쪽에 있는 이 따뜻한 공기를 갖다가 이 분리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해요. 우리가 한여름에 이 시내를 나가 보면 이제 그 가게 상점을 갖다가 문을 확 열어놓고 그 가게 상점 그 문 위에서 아래쪽으로다가 공기를 세게 이렇게 보내죠. 우리가 그걸 에어 커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상점 안쪽에서 에어컨을 켜고 있어요. 여름에 에어컨을 켜고 있는데 문을 열어놨지만 그 상점 위에서 그 문 위에서 아래쪽으로 바람을 세게 보내면 안쪽에 그 에어컨에 의해서 그 차가운 공기하고 바깥쪽 그 도로변에 있는 이 뜨거운 공기가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저렇게 제트기류는 북쪽과 남쪽의 공기를 갖다 분리시켜내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 이 제트기류가 이 기후가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제트기류가 약해진다라고 했잖아요. 저렇게 이제 바람이 약해지게 되니까 이게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에어커튼의 이 바람이 약해지게 되면 안쪽에 에어컨의 바람이 바깥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더욱더 많이 벌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날 이제 이 지구가 온난화되는 가운데에서 바로 제트기류가 이제 약화가 일어나게 되니까 이 북쪽에 있는 공기가 우리나라 쪽에 훨씬 더 잘 내려올 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오늘날 이 북쪽이 물론 온난화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저 북극권의 공기가 우리나라를 들어올 땐 저건 한파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제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제트기류가 약화가 돼서 우리나라 겨울철에 종종 한파가 들어올 때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이유들이 바로 이것도 기후 변화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아열대 기후,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를 가게 되면 그 경험을 하게 되는 바로 이제 그 기후의 형태가 한반도 안에도 바로 이제 아열대라는 기후들이 이제 점차 확대가 되는 모습을 저기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 미래 이제 시나리오에서 이제 RCP 시나리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거는 2013년도에 나왔던 IPCC 5차 보고서에서는 미래 이제 시나리오를 우리가 RCP 시나리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저거는 이제 대표 농도 경로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의미를 갖고 있는데, RCP 8.5 저기에 있는 그 숫자는 바로 이제 이 온실가스로 인해서 이 단위 면적당 이 더해지게 되는 그 에너지의 양이 바로 이제 8.5 와트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RCP 8.5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극단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예요. 그 경우는 지금 뭐 2100년 경이 되면 정말 산악지방을 제외를 하고서는 우리나라의 전체 기후가 거의 제주도화가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RCP 4.5 저건 이제 중간 정도 우리가 현재 수준을 계속 좀 그 어느 정도 뭐 파리 기후 협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지켜가면서 좀 이제 줄이는 경우에는 우리가 뭐 산악지방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바로 이제 해안에 우리가 남부라든가 서해안에 이러한 해안 지역들은 바로 이제 그러한 제주도의 기후로다가 그렇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극단적인 날씨하면 그것이 바로 이제 태풍일 텐데, 태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태풍의 이 피해 순위인데,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거는 그 인명의 피해예요. 인명의 피해를 보게 되면 이제 1위부터 해서 이제 10위까지 쭉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명 피해는 1900년대 초반에 저렇게 엄청나게 이제 막 수백 명씩 죽어나가는 그러한 피해들은 1900년대 초반에 그렇게 일어났었죠. 우리가 이제 수백 명 이 단위는 2000년대에는 루사라고 하는 굉장히 강력한 태풍이 들어왔었을 때만이 바로 이제 피해를 받았고, 바로 이제 이러한 인명의 피해는 계속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그 옆에 재산에 의한 피해를 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2000년대 이후에 바로 이제 일어나게 되죠. 예전에는 뭐 우리의 산업이라든가 우리의 뭐 이런 살림살이라든가 이런 것이 뭐 그렇게 크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뭔가 해안에다가 이렇게 많은 설비를 우리가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재산의 피해는 그렇게 크지를 않았지만, 오늘날에 이제 피해를 보게 된다 하면 바로 재산상의 이러한 피해를 바로 태풍이 주로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인명 피해가 줄어든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방제 시스템을 이제 잘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산업, 우리의 도시 이러한 것이 다 해안 가까이에 굉장히 지금 취약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태풍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태풍이 뭐 우리나라 이 서태평양 상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여기저기에서 태풍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기 우리 서태평양 상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게 되면, 저게 이제 현재에서 우리가 이제 2100년 정도가 되었을 때 100년 또 앞으로 100년 후에 그 변화를 갖다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카테고리가 뭐냐면 발생하는 그 개수를 나타내고 있어요. 금세기 말이 되면 이 서태평양상에서 발생하는 이 태풍의 개수 자체가 줄어든다라고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태풍은 그 에너지원이 무엇이냐면 이 해양이에요. 해양의 그 뜨끈뜨끈한 그 열이 바로 이제 태풍의 에너지인데, 태풍의 열이 그러면 그 에너지원이 많아졌으면 이론상으로다가는 태풍이 더 많아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숫자가 줄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태풍이 또 만들어지려고 하면 그렇게 이제 해양이 뜨끈뜨끈해야 되지만 또 하나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팽이처럼 이 돌려주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 열대 지방에서 이 팽이처럼 돌려주는 이 힘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잘 발생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최근 들어와서 보면 우리나라에 예전에는 매년 뭐 한두 개가 굉장히 세게 우리나라에 태풍이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그렇게 강력한 태풍이 이렇게 치고 지나가는 적들이 좀 이제 많이 줄은 이유가 바로 전체적으로 이러한 태풍의 개수가 그렇게 이제 크게 늘지를 않는 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기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를 의미를 하냐? 저거는 강력한 태풍의 개수예요. 그냥 피해를 엄청나게 일으킬 수 있는 태풍의 개수인데, 그거는 늘어납니다. 이 돌려주는 힘은 약화가 돼갖고 발생 개수는 이제 줄어들 수가 있는데, 한번 이게 돌려졌다 하면 이
태풍의 에너지원은 해양인데 해양은 이제 열을 받아갖고 뜨끈뜨끈해졌으니까 훨씬 더 강력한 태풍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태풍 같은 경우는 그 개수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렇게 이제 증가를 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지만 일단 발생을 해갖고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강력한 이러한 태풍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의 기후의 이해가, 우리나라 기후에 인간의 영향이 나타나는 그 시점이 이제 어디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열대지방보다 이 중위도권이 훨씬 더 기온이 빨리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이 중위도권에서는 오늘날의 인간에 의한 이 기후변화, 이 신호가 잘 안 잡힌다라고 했잖아요. 기온이 빨리 올라가. 왜냐하면 자연의 변동의 폭이 크기 때문에 바로 인위적인 이러한 신호가 잘 안 잡히고 반면에 이 열대지방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자연의 변동, 기온 상승은 굉장히 작지만 자연 자체 변동성이 작기 때문에 금방 이제 그 변화의 신호가 이제 잡힌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것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또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기서 이제 RCP 8.5가 극단적으로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경우고 RCP 4.5가 중간 시나리오, RCP 이제 2.6이 지구 평균 기온을 2도 이내로 이제 낮추는 경우인데 우리나라는 겨울철에 2100년까지 훨씬 더 여름철에 비해서 빨리 기온이 올라가요. 자, 그런데 겨울철에는 자연의 변동 자체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이 인간에 의한 이 기후변화의 신호가 바로 저 자연의 변동성을 이제 언제쯤 벗어나냐인데 이 여름에 비해서 늦게 벗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름철에는 자연의 변동폭, 우리나라에서 자연의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한 2030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후쯤이 되게 되면 이거 확실히 기후가 변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호가 이제 잡히는 반면에 겨울 같은 경우는 기온이 빨리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자연적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040년이나 50년 이후가 돼야지 바로 이제 인간에 의한 이 기후변화 신호가 이제 잡히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맨 앞에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지난 100년 동안 겨울철에는 1.9도가 상승을 했고 여름에는 1.1도밖에 상승을 안 했지만 실제로 우리가 겨울철에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라기보다는 여름철에 이러한 폭염이라든가 열대야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오잖아요. 그거는 여름철에 자연의 변동폭이 작기 때문에 바로 인간에 의한 이 기후변화의 이러한 신호는 여름철에 우리가 훨씬 더 빠르게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게 될 기후변화의 바로 전망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기후변화, 과거, 현재, 그다음에 미래의 전망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로 인한 진짜 위기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그 첫 번째로 물과 이러한 식량의 위기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